네, 이슈앤 토크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가 실적 호조 속에 힘입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이 드디어 19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2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디커플링에는 커플링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이 나흘 만에 숨고르기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이분이 닥터안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전자결제주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만에서 중국 이후에 또다시 신종 AI가 발생이 되면서 백신주와 수산주들이 일제히 반사이익 부분을 가지면서 대안 섹터로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는데요. 결국 요만큼 되면 주류급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종 AI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숨은 진주의 종목 탑1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이 이틀째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고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다행히 어닝 쇼크 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여일 만에 드디어 195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인 모멘텀 1900포인트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라고까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고, 이제 공격적으로 대형주에서는 김선현 멘토가 사보자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소폭이나마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속에서 1분기 GDP 호재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역시 기관 플레이 쪽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것이 신호랠리탄인지 오늘장 기관의 순매수는 돋보였어요. 김선임은 또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기관 순매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상황을 제가 꾸준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6시를 딱 넘어가는 시점에서 재밌는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자, 6시 전까지만 해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한 500억 정도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살펴보면은 외인들이 497억의 순매수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플러스 855억의 상황으로 6시 1분을 기점으로 해서 최종 수급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라는 최종 수급에서 거죠. 바뀌었습니다. 자, 기타 금융 쪽에서 한 30억 매도에서 1,300억까지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물량을 누군가가 블록들에서 받아갔다는 소리란 말이죠. 이 대형주 쪽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승폭과 더불어서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으로 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여지가 조금 보이는 게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장 코스피 지수 한 0.8%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끌어줬는데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외인들 9일 연속 순매도에서 1일 첫 번째 순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반갑게 들어와 줬습니다. 기간과 동시 순매수 부분이고 내일 같이 또 한 번의 동시 순매수 부분이 잡혀준다면은 여지없이 반등을 주지 않을까, 크게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는데, 자, 코스피 지수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 바닥권에서부터 고가 라인을 그 중간 잡아보자면은 외인들은 항상 보통 크게 이 바닥권에서 빠르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보통 한 1940, 50포인트 정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최근에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외인들도 이번에 좀 더 안전한, 사실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안전한 구간 자체가 1950포인트, 60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가 지금부터 좀 들어와 줘서 1970, 80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대비해서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굉장히 조금 사실상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오늘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코스피 종목들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빴지만서도 엔저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선방했다는 그래서 꾸준하게 또 가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 중공업주도 마찬가지고 다 잘 가줍니다. 조선주들 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렇다면 내일장은 제가 보건대 한 1960포인트 정도까지는 뚫고 올라가 준다. 그럼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한번 좀 매수를 동참해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1950포인트 넘어서 코스피 지수 사기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충분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자, 좀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 1980일 때 매수하자고 계속 전문가들 얘기했습니다. 이번도 역시나 싼 포인트 구간이고 꾸준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보다는 약간 코스피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김선희 멘토가 오늘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이겠죠. 뭐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들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슈팅 날 준비를 한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신호탄이라 보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스트라이크 이제 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방송 나가면서도 여러 말씀 드리고 또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수 자체가 이미 움직여줍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벌써 바닥권 11,000원부터 해가지고 벌써 수익이 7% 이상 나고 있는 상태예요. 꾸준하게 지금 지수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고가 라인, 저가 라인 그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1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겠다. 당연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나,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권에서 이미 1900포인트 정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고 레버리지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김선희 멘토 같은 경우는 좀 공격 앞으로 한번 보자라는 지난주 의견 속에서 결국은 바닥권에서 우상했죠. 1900이 바닥이다라는 부분에 대형주를 먼저 쏠려보자라고 했었는데 IT 전기전자 부품 이후에 대형주 쪽에서 또다시 한번 전략이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라고 보자로 했는데 앞에서 인사말을 하셨을 때 좀 웃어지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그 보수적인 전략이 주 초반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선은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가 그 하락 추세는 벗어난 건 맞습니다. 하락 추세는 벗어난 건 맞고 확실히 벗어나서 이제 1920을 뚫고 이제 1950까지 가면서 확실하게 벗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 1950에서 지금 계속 한 이번 주 내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번씩 적어도 1920 정도는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하고 네. 1920을 지지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그리고 있는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1920 정도는 지지하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남의 거 와가지고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수급을 보면은 네. 오늘 좀 외국인이나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한 번의 양매수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좀 지금 외국인이 좀 재차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왔다고 코스피가 바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김선희 멘토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빠르게 봤다라면 여전히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것은 그냥 기술적 반등의 지수놀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겠고요. 현대차 근데요. 안성준 멘토 왜 그러세요? 오늘 지난주보다 더 긴장을 하기 무슨 일 있었어요? 긴장한 게 아니라요.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는 없어요. 제가 왜 그래요, 오늘. 이거 뭐야. 저도 지금, 진짜로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링게르를 3개를 맞고요. 진통제 2개에다가 각성제까지 맞고 와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힘들게 하고는 있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선생님은 또, 오늘 뭔가 이렇게 반응이 좀, 발음이 꼬인다고 할까요, 멘트가? 예. 근데 왜 그러시고 대체 원인을 좀 찾아줘 보세요. 글쎄요.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는 또 네. 계속 꼬이네요. 네. 저번 주에는 이렇게 꼬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잘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혀가 풀리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나면 예, 풀린다. 그런 그래요. 알겠어요. 풀리나 안 풀리나 제가 확인할 거예요. 네. 그래요. 현대차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충족을 했어요. 결국은 나쁠 만큼 거의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자동차주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인방 자체가 강한 급등세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주 글쎄요. 개인적인 주쌤 김도영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달 여름부터 무조건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어떻게 세워봤는지 보겠습니다. 안성준 멘토. 예. 네. 우선 좀 현대차 영업이익이 작년 그 시장 전망치가 1조 9천억이었는데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1조 8,68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어요. 근데 매출액은 늘었고 차량 판매도 작년 동기 대비 9% 늘었습니다. 근데
더 많이 팔았는데 왜 줄었냐? 역시 원달러 때문에 환율적인 문제 때문에 좀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공장의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서 좀 그 미국 공장은 매출이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중국 공장 매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4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거는 시장 그 참여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네. 현대차 이슈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이죠. 네. 엔저 문제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노사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현대차에게 굉장히 챌린지한 환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자는 관망할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시장에서 부합됐던 분이 워낙 낮게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부합한 것으로 보였던 것뿐이지 시기적으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위험하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자금력이나 네. 그리고 간 시간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사시고 싶으면 한 20만 원 정도는 돌파를 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요. 결국 구체적인 전략 부분에서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김선희 멘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같은 이 3인방들 그렇게 전차 군단에서 차량 군단이었는데 모터나 시동이 제대로 안 걸렸어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걸렸단 말이죠. 네, 자 기술적일까요? 종목 살 때가 된 거죠. 이제 질러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정말로 타이밍 잡혔습니다. 자, 일본 엔저 대비해서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에 나올 실적이 좀 더 그래도 엔저 영향 따라서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엔저가 브레이크 잡힐 겁니다. 분명히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돈 풀면 당연히 금리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100엔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차 떨어져서 한 90 후반대로 좀 반복적인 움직임 이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악재 자체가 다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심 있게 이제 보실 그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애널리스트들 빠르게 분석해 주고 있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 여러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한 21만 원, 22만 원까지 보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상승을 줘서 한 5만 5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겠다. 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 훨씬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뭐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세 종목 중에 지금 뭐가 가장 그럼 좋단 말이냐? 좀 하나 찍어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현대차 좋고 기아차 좋습니다. 자, 모비스 다 좋은데 저는 기아차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탑을 기아차로 뽑고요. 네. 두 번째를 현대차, 세 번째를 현대모비스.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서도 같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자, 기아차를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아차의 수급을 좀 보니까 그래도 기아차가 그렇게 기관들이 버렸었단 말이에요. 외인들도 재미가 없지 그냥 크게 막 매수 매도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기아차 매수 48만 주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48만 주 들어왔고요. 자,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 완벽하게 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내일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여준다면은 기아차나 현대차 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 번 주가 뛰면서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블록딜 물량 같은 게 조금 잡히는 것 같다. 장 끝나고 완전히 6시 끝난 이후에 6시 1분에 잡힌 물량 자체가 외인들이 마이너스 거의 500억에서 플러스 497억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 물량 기타 금융 쪽에서 다 나와줬는데 이 물량들 코스피 쪽으로 해서 다 잡아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내일장도 어느 정도는 상승폭이 예상된다는 소리죠. 그 모멘텀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기아차, 현대차 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비중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차로 들어가시고 최대한 비중은 20% 정도까지 잡으시고 내일 만약에 없으신 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10% 정도만 매수하시고서 한 번 더 우리 저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만 원 뚫을 때는 10% 더 추가해서 20%까지 딱 모아두시고 한 연말까지 대비해 보신다면은 나쁘진 않은 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얘기는 충분한 지금 가격 매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쌍바닥에 잡힌 상태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이 지금 정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짧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보통 이렇게 저가, 고가 대비해서 가격이 나올 때 보통 가운데 정도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가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만 9천 원인데 한 네. 28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한번 가볍게 튀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대차는요? 자, 현대차도 볼까요? 네. 자, 시간이 많나 봅니다. 자, 현대차 네. 봐드릴게요. 자, 현대차는 그 차트 아니요, 따라 안 당신이 가는데 지금 저기 김선현 멘토가 갑자기 이제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전에 빨리 자동차를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고 그게 빨리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네, 자, 현대차. 그때 자, 말이에요. 현대차가 원래 깨서는 안 될 라인이 바로 네.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깨고 내려간 네. 이후에 반등을 줍니다. 그러면은 네. 얘는 1차적으로 보통 이게 라인, 제가 그거 드린 라인 자체 깨고 내려간 이후에는 그 네. 라인까지 한번 터치를 한 이후에 살짝 소폭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이 바닥 라인부터 해서 그 전에 보였던 바로 그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그 중간 부분이 바로 21만 원 선이죠. 네.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긴급 속보로 저희가 주요 뉴스를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 엔저 현상에서 발목을 완전히 잡혔잖아요. 그런데 IMF가 지금 현재 뭐라고까지 속보를 언급했냐면요. 한국이 자꾸 엔저 부분에 따른 환율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과장됐다. 니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긴즉슨 결국 미국 정부 자체가 현재 엔저를 묵과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김선일 멘토의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만 자동차, 전차 부대들 모두 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G20에도 그 얘기가 나와줬었고 또 일본이 참 이제 나쁜 나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그것도 국회의원 몇 명이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G20 회의 끝나자마자 신사참배하러 갔습니다. 나. 참, 이 사람들 정말 그 끝나자마자 그걸 또 갑니다. 네. 참 나쁜 사람 한 160명을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당연히 이게 조금 약간의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자체가 엔저에 대한 브레이크는 어쩔 수 없이 잡힐 것이라고 어느 보고 시점에 있고, 시장에, 그럼요. 예. 곧 끝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엔고 현상 지금 엔저가 지금 한 100, 달러 엔 한 100엔 정도까지 튀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100엔까지 갔다가 네. 다시 약간 횡보한 이후에 다시 90 후반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금리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서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은 특히 엔저 영향 받는 종목들은 더 이상의 악재 자체는 사그라들었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거 언급까지 조금 됐고요. 조금 자동차 쪽 얘기를 하다만 IMF의 속보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아쉬움이 좀 도래됐었죠. 그동안 그렇게 S4 관련돼서 갤럭시 S4겠죠. 출시가 지금 됐나요? 김선일 멘토? 아직 내일인가요? 일단 예약 이번- 판매가 되고 그것만 있는 되고 것으로 있죠? 알고 있고요. 네. 출시가 며칠 25일이니까 네네. 오늘이죠. 오늘이었나요? 네. 아직 안 나온 걸로 27일입니다. 네. 27일 날 확실히 나오니까요. 이분들 도대체 오늘 왜 그랬어요? 네. 네, 27일입니다, 참- 여러분. 네. 27일 토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예약 판매하고 있는데 또 오왕장. 아니, 왜 그러냐면 원래 25일이었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네.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27일입니다. 네. 그래요. 결국 그런데 그 부분의 기대감 또한 그 안에 스펙 부분들 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코스닥에서 역시 전기전자가 대장이다 두 분께서 강력히 얘기했는데 그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오늘 그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어제까지 신고가를 만들었던 코스닥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우두두두 조금 조정 양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서 전자결제주 이분 바짝 웃고 계실 것 같은데 반짝 웃고 계실 때 전자결제주가 강하게 왔어요. 그럼 오늘 이 코스닥의 이슈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성재 멘토. 예, 좀 웃으세요. 웃으셔도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추천해드린 네.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죠. 이니시스죠. 제가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KG 이두 분 이니시스, 참. KG 모빌리언스, 한국 네. 사이버 결제, 그 전자 결제주들이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이거는 결국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 트렌드에 의한 변화죠. 우리나라 이제 현대인이 살고 있는 디지털 라이프가 그 데스크탑 집에 있는 거 중심에서 이제는 휴대용 기기로 네.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 전자 결제주가 이제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그 파이가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주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되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추천드릴 때 못 사셨거나 아니면 미처 몰랐던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하지만 성장성이 확실하고 그리고 오늘 매수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 그리고 오늘 다 돌파를 하는 모습 그리고 다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냥 종목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종목이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손절선을 비교적 종목이 상승하지. 네.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건 없는데 이분이 지난주부터요. 우리 안성준 멘토가 잘못 배웠나 봐요. 어디선가 방송을 누군가에 배웠는데 뭔가 멘트가 조금- 참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5일장. 그거 5일장 이미지는요. 도시남자의 느낌인데 이 표현력은 거의 재래시장의 그 욕쟁이 할머니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인정하세요? 욕쟁이 할아버지?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네. 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지금 뭘로 보시고 지금 그럼 상승이라 표현해도 다 정확하게 럭셔리 하신 분들 이럴 때 정중하게 사과하는 거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방송에서 너무 죄송합니다를 많이 연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예. 그런데 안성준 멘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자체가 좀 차익 물량들이 조금 예. 5점부터 조금 나왔었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유가증권 시장 김선인 멘토 의견까지 더해보면 예. 코스닥이 발목 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코스닥이 이제 4년 동안에 박스권을 뚫었다는 거죠. 4년 동안에 박스권을 뚫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나와서 말했던 게 뭡니까? 코스피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IT라고 저희 둘 다 네.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 뭡니까? 그 기업 전기전자였죠. IT입니다. 부품 관련 쪽이죠. 마찬가지로 IT고 그 IT는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이제 진짜 게임은 2분기죠. 네. 코스닥 업체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다 줄줄이 실적 발표할 텐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컨센서스와 맞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한 후에 네. 매수를 하시면은 2분기는 더 큰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물량 부분이지만 이것이 숨고르기 과정일 뿐이지 코스닥의 상승 랠리를 그냥 위축시켜 버릴 수는 없다라는 안성준 멘토 의견인 것 같은데요. 김선영 멘토 동의하세요? 코스닥이 그래도 좀 브레이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반대 의견 네, 주시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좀 단기적인 이제 낙폭이 최근에 많이 좀 보여줬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인데 한 550 뚫고 올라가자마자 급락한 이후에 한번 다시 올라가줬고 또 한번 550 위로 한 560 찍으니까 다시 한번 빠져서 다시 갑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한 55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570, 80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코스피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을 테고 IT 관련주들이 많긴 하지만서도 좀 지켜볼 문제.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실적은 좋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좋지만서도 약간의 조정폭은 거치지 않을까. 자, 네. 기관들의 흐름 자체. 자, 기관들이 지금 오늘 345억의 매도 물량을 던졌죠. 외인들이 56억 많진 않았지만서도 개인들의 좀 매수 물량이 500억을 넘어갈 때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한번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망성. 자,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 버린다면은 코스닥에서 당연히 종목들을 빼다가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줬죠.
그 현상 내일도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동반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56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부딪혀주지 않을까. 횡보하더라도 내일장은 약보합권이나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이 머물러주면서 코스피 쪽엔 오히려 좀 더 상승폭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코스닥 자체적으로는 좀 한 분은 좀 쉬어가야 된다. 하지만 그 부분의 상승을 제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다시 중소형주 랠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겠고요. 김선우한테는 최근에 수급의 변화를 보면서 코스닥 시장의 차익 실현을 하고 유가증권 시장의 저가, 매력 부각과 함께 대형주 쪽으로 좀 이동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양시장 자체에 지수가 가든지 말든지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일본의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인덱스 쪽인 지수놀이만 할 뿐 상승이고 그 안에 종목별 장세가 좀 특이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황제주들이 몇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진통 마지막 진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산업이 개화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모바일 결제 시장 부분의 성장 기대감 좀 살짝만 얘기했는데요. 안성준 멘토한테는 하나 말할게요. 트렌드가 증가되고 있는 건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대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그 말을 하려다가 네. 좀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네, 혼났는데 네. 아직 그거를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걸 네.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오버슈팅이 나올 때 종목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상승 가능성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순조선을 짧게 잡고 상승 추세를 같이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자제하고 눌림 매수가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예. 우리 닥터 안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선생님도 잠깐만 우리 물어볼게요. 이 전자결제 부분 계속해서 시장에서 작년부터 화두였어요. 근데 지금 좀 과열 양상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당연히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면요. 네. 모멘텀 자체가 뭐 소멸이 조금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주가 자체 흐름 자체도 기관들의 매도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내일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만약 기관들의 매도가 하루라도 나온다면은 그때 빠르게 같이 좀 전부 다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하게 좀 가져주지 않을까, 가장 안전한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이제 신규적인 매수는 자제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십니다. 또다시 없던 테마. 어제 안철수 테마 결국 오늘 어떻게 됐던가요? 참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시장의 금융감독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말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반짝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던 신종 AI, 조류 인플루엔자죠. 조류 독감 부분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위험성이 도래됐던 것이 이제 대만으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수산주와 백신주가 현재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또다시 언급이 되면서 대안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과연 급등세 언제까지 들썩일까 아니면 따라 들어가도 되는지 탑 종목은 있는지 안성준 멘토. 예.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고 해도 네. 종목을 사놓고 조류독감이 확산되기를 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테마들은 뉴스에 좌지우지됩니다. 뉴스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정말 상승을 예상을 하고 사놓고 그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또 하염없이 하락하는 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사놓고 많은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걸리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도 전염되는 걸 바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별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성준 멘토 아예 접근 자체를 자제하다는 건 탑픽 종목도 아예 없으신 거예요?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이분 참 간단 명료한데 멋집니다. 네. 그러면 김선임 멘토는 어떻게 보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주가 흐름 자체 오늘 좀 잘 가고 있죠. 특히 수산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네.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파루나 뭐 이글벳이나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 장 막판에 전부 다 상한가로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뽑았죠, 그냥 네, 위로 그냥 상승. 쭉쭉 그냥 올려놔줬는데 정리하십시오. 내일 좀 정리하시는 거 말씀드려보고 오히려 좀 이쪽 바이오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중에 백신 관련주들은 굉장히 흐름 자체가 무섭습니다. 자, 4월 달 들어서 제일바이오 급등했었죠. 지금 뭐 1,700원에서 4,000원까지 갔다가 절반까지 까인 이후에 까인 표현 좀 그렇나요? 하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아, 흐름 나 자체. 이분들 진짜 오늘 비방용 용어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진짜 두 그렇고 분 다. 하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좀 불안합니다. 이런 종목들 여지없이 한번 시장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조금 미리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수산주 관련해서 한 종목 좀 추천드리자면은 네. 사조협회 한번 봐보십시오. 사조협회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흐름, 실적 부분에서 올해가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사조협회 같은 종목은 그나마 수산주 중에서 한번 좀 추천을 드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분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두 분 다 비방용 언어를 좀 쓰고 싶으신데요. 자, AI 관련돼서 올라갔던 실적 자체도 나오지 않는 바이오주, 그리고 백신주, 그리고 마지막 수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한다고 비방용을 한번 하세요. 김선희 멘트. 삐! 대놓고 하세요. 뭐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요건 할 수 없고요. 욕 말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그냥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삐삐삐. 대놓고 네. 먹튀하자 이거죠. 욕을 못 안성준 멘트. 예, 비방용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종목들. 다 던져야죠. 네, 그래요. 비방용으로 하시라니까 멍석 깔아주니까 던져야지가 끝납니다. 그래요. 이슈 앤 토크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